쿠팡 청문회에 대해서는 제가 뭐 오늘 회의에서도 발언으로 얘기했지만은 정말 대한민국 국회 역사에 가장 수치스러운 날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혀 한국어 소통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임원으로 앉혀놓고 이렇게 쿠팡에서 하루만 버티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임한 것 같은데 거방위 차원에서도 개혁신당 차원에서도 계속 이 문제 지적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를 이제 6개월 정도 앞두고 나서 정말 정치 세력 간의 연대나 이런 것들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특히 어제 오늘 보도된 한동훈, 김문수 연대는 정말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가 너무 세력이 궁해진 나머지 이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극한 대립했던 김문수 후보와 연대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부정선거론이라든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대한 입장 등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품어 안게 되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해집니다. 네. 그리고 개혁신당은 앞으로도 계속 선명한 바른 보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저희는 힘들더라도 계속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가요? 어제 페이스북에 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글에 대해서도 좀 메시지를 내주셨는데 네. 국민의힘이 당감위의 친한계 중계로 좀 시끄럽거든요. 네.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는 뭐 사실 어제 올린 게 그 내용이 제발 동명이인이길 바란다 이렇게 올렸거든요. 그런데 그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여론을 그런 식으로 누군가 조성하려고 했다면은 그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고, 특히 어제 제가 올린 내용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사실관계 확인되지 않았지만은 국민의힘의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은 그건 굉장히 특이한 형태의 여론 조성 방법이다. 실제로 저도 그 당시 시점에 제가 방송 나가고 이래 보면은 소위 친한계라고 하는 패널들이나 이런 분들이 당원의 여론을 들어서 이제 타인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런 것들이 종종 있었는데, 그 당원 여론이 작출된 것이고 그 작출된 것을 바탕으로 평론을 하고 그걸 통해서 또 기사가 만들어지고 했다면은 굉장히 좀 정치를 잘못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도 지금 국민들의 대다수가 단순히 누가 어디다 댓글 썼다 이 정도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초기에는 이게 뭐 댓글 좀 이렇게 달고 했으면은 그냥 사람이 좀 궁하고 그러면은 좀 그런 웃긴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큰 잘못이냐 이렇게 했겠지만, 또 주변에서 또 그 사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니 그걸로 여론을 만들려고 했다, 실제로 기사화 되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것이 확인된다면은 이것은 좀 성격이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리고 저기 천하람 원내대표가 네. 물론 지금 입장하고 네. 하지만 라디오에 출연하셔가지고 이거를 관철하기 위해 사실 의석수의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관철하기 위해서 단식 투쟁이나 이런 방안도 좀 얘기하셨었는데 네. 좀 대표님 차원에서도 뭐 그런 비슷한 거. 저는 사실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그 드루킹 특검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 그거야말로 소수당이 정권에 맞서가지고 특검을 관철시킬 수 있는 그 아주 거의 유일한 사례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 특검에 대해 가지고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이것을 강하게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처음에 특검법을 설계할 때부터, 그리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관철시키는 노력할 때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뭐 사실 최근에 어떤 언론에서 했던 여론조사를 보면은 80% 이상의 국민들이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특검이 되어야 된다, 통일교와 관련된 이런 의혹들이 철저히 규명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국민들의 뜻을 받들 수 있어야 저는 야당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네. 요즘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 발언이 요즘에 이슈인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보험. 사실 탈모나 이런 것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은 굉장히 광범위한 숫자의 사람들을
포섭할 수 있는 득표에는 유리한 전략일지 모르겠으나 저도 국회의원 활동하면서 국회의원 회관에 이제 토론회 간담회 하는 것만 봐도 정말 약값을 지원하기 어려워서 지금 정말 어린 아이들도 뭐 희귀 질환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고생하는 아이들이 많고 한데 그 약값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들어가지고 치료 못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보다 탈모약이 우선이냐 건강보험의 우선순위에서 제 개인적으로 건강보험에 대해 가진 관점은 정말 치료 때문에 가게가 무너지고 누군가가 치료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 돼야 된다. 그거 다 해놓고 나서는 뭐 이런 약간 부가적인 의미의 건강보험 지원할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이 아직까지 지원하지 못하는 분야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이주영 의원도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지만은 하다못해 소아 혈액암과 관련된 어떤 질환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신약에 대한 약값 지원 같은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저는 저한테 만약에 선택권이 주어진다면은 저는 그런 희귀 질환에 고생하고 계신 분들에게 예산을 투입하는 방향으로 저는 예산을 투입하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표심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만은 한 번만이라도 그런 자화자찬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병원에만 가도 진짜 나이가 3살, 4살인데 희귀 질환 때문에 고생한 아이들도 있고 그런 분을 살펴보셨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